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시그널 포착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시황 짚어보고요.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함께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또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우리에게 일일이 시황 짚어주시는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에 셀인 메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4월을 마무리하면서 지수 낙폭이 다소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줄 시황평은 시장의 템포가, 테마의 템포가 빨라지는 시간,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의 템포가 빨라지는 만큼 저희가 그 템포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방산주와 콘텐츠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미국 증시는 뭐 우리 앵커님도 지금 아무나 말 없으셨듯이 네, 별일 없었습니다. 그죠? 뭐 계속 깜깜이 기간,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옆으로 좀 행보를 계속 좀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의 이러한 흐름들을 잘 따라가야 된다. 물때를 잘 알아야죠. 어부라고 치면 물때가 뭐예요? 네, 밀물, 썰물 이 시간을 잘 알아야 그걸 알아야 일단 뭐 고기를 잡던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확실히 제가 계속 경고를 드렸던 썰물 빠져나가고 있죠, 그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자, 일단 코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지난주 뭐 한 달 전도 아니고요. 갑자기 시장 컬러가 바뀌었습니다. 2주일 전에 좀 두렵고 고통스러운 하락이 벌써 시작된 지 이제 5일도 안 됐습니다. 지금 조정 4일차거든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빠졌죠. 그죠? 목, 금, 월, 화. 지금 4일째 조정 나와주고 있고요. 조정 폭이 4일 동안 빠진 폭, 지금도 오늘 딱 장세 스타일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죠. 오늘도 저는 될 수만 있다는 수건 던지고 싶은 날입니다. 종가까지 계속 빠질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최소한 지금 오전 11시 시점까지 최근 4일 동안 빠진 게 8.3%입니다. 하루에 2%씩 계속 급락을 했다는 얘기고, 오늘도 그 급락이 이어지고 있고, 반등 자체도 오늘도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경고드렸던 폭탄 돌리기, 내 손에서만 안 터지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 손에서 터지는 순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것이다. 관련해서 뭐 2차 전지 이상 급등주들, 그리고 뭐 리튬 이런 좀 급등주들, 말 그대로 천천히 올라오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주가가 뭐 크게 이유 없이 막 3배, 4배 이렇게 쉽게 올라왔었던 종목들 순식간에 반토막 나면서 시장이 밀려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번에는 또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SG증권 또 신용 뭐 CFD 계좌 반대 매매 물량 이런 것들이 또 더해지면서 지금 2일째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종목들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충분히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죠. 그죠? 막 주변을 돌려보면 하한가가 보이고, 에코프로가 막 급락, 에코프로 BM 막 급락, 또 주가가 올랐었던 뭐 리튬 관련주들 급락, 뭐 미래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수산화 리튬이다, 뭐다 해서 뭐 음극재다, 뭐다 했던 종목들, 뭐 주가 20%씩 막 전고체든 뭐든 온 곳에 지금 뭐 피가 낭자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썰물을 알아야 다음 밀물을 준비할 수 있고, 썰물을 모른다면, 그죠? 그대로 또
시장 바닥에 가라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좀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혼자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신 구간일 겁니다. 또 여기서 다 몰려서 또 다음 종목들을 못 찾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 종목을 아무리 잘 맞춰도 시장의 포인트만 한번 띡 나가면, 즉 낚시를 하는 스킬이 엄청난 뛰어나고 낚시 대와 낚시 장비가 누구보다 더 좋은 장비를 갖고 바다에 나가더라도 물때를 못 맞추면 그거는 그냥 그날 낚시는 꽝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이 시장의 템포 지금 초보자들이 근접해서 수익 내기는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장 전략들 여기서 삐딱선 타면 안 됩니다. 잘 잡아가시면서 좋은 전략들, 지금은 종목보다는 시장입니다. 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 이 수건을 던지고 싶다는 분들이 참 많은 그런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한 발 떨어져서 시장을 큰 그림으로 물때를 잘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그 다음 흐름이 어디로 갈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승 시그널 한번 잡아볼까요? 네,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이 그대로 있네요. 어제도 현대로템, 방산 대장주, 되는 집은 뭐래도 되고 안 되는 집은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아주 시적절하게 2차 전지주들의 시세를 말 그대로 받아먹는 다음 순환매 타자가 아주 시적절하게 등장을 했다. 그래서 교체 선수라고 현대로템 말씀 좀 드렸죠. 어제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지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네, 선수 교체가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방산주들 한국항공우주 또 하나시스템, LG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또 비행기 전투기 얘기까지 나와주면서 테마가 말 그대로 좀 잘 되는 집 이렇게 잘 되죠, 그죠? 방산으로 갔다가 SRT 수주 얘기 나오고 또 전투기 얘기 나오면서 재료가 재료를 부르는 선순환의 이 흐름들이 오늘 유일하게 지금 솟아있는 섹터가 방산입니다. 그죠? 방산주들이 오늘 유일한 좀 시장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다른 거 다 떨어지니까 더 높아 보이죠. 그죠? 4%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다른 게 밑으로 다 가라앉아 버리니까 우뚝 솟아 보이는 착시 현상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방산주가 또 시장에 좀 유일한 좀 언덕이다. 높은 언덕은 아니지만 이쪽밖에 없다. 오늘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TX가 오늘 상한가에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인도네시아 니켈광 재료의 현실성은 저희가 어쨌든 왈가불가했다는 게 아니지만 니켈광 또 요새는 주가가 STX 자체도 리튬 갖다가 올라갔던 주가였는데 갑자기 니켈 뭐야 이거, 그죠? 그래서 다른 리튬 관련주로 무너졌을 때 니켈로 다시 움직입니다. 즉 옷을 좀 갈아입었죠, 그죠? 오늘은 리튬 옷 입고 다니는 종목들 다 패대기인데요. 재빠르게 니켈 옷으로 갈아입고 주가 상한가를 가는 아주 영민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시장에서는 다 떨어지진 않아요. 이렇게 또 옷을 바꿔 입고 짜잔 등장하는 종목들 한두 개씩은 2차 전지에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테마가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끝났다는 게 아니고 과열을 시킨다라는 의미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새로운 컬러의 옷을 입는 종목들은 계속 보셔도 돼요. 그래서 과열을 시키는 종목들, 이상하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간단하게 바닥에서 한 4-5배 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주의하시고 2차 전지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스튜디오 산타크로스입니다. 자, 일단 동전 주식인데요. 이거를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어제 이제 박미, 윤 대통령 박미의 첫 이야기, 그러니까 뉴스 가십거리가 될 수 있는 것, 증시에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왔죠. 넷플릭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앞으로 진행할게요 하면서 일단 처음 들리는 일단 박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장이 좋았다면 OTT 관련주들, 제작사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텐데 이런 것들이 참 이 손뼉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손뼉이라는 것이 뭐 오른손만 계속 내민다고 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왼손과 오른손이 적정한 선에서 딱 맞아야 손뼉이 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재료는 좋았습니다. OTT 주가도 상당히 오래 누워 있었고 올해 한 번도 움직인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미의 뉴스가 나왔는데 장이 안 좋은 거죠. 손뼉이 안 맞았죠. 뉴스가 손을 내밀었는데 시장이 피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참 OTT 관련해서는 오늘 좀 운대가 좋지 않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뭐 끝났다라는 표현은 오늘도 저는 OTT 쪽 하기가 좀 싫고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싫고 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재료가 소멸성 재료라기보다는 뭐 MOU처럼 뭐 그 약속을 지키는 거는 그 회장 맘이겠지만 법적 효력은 없죠, 그죠? 그러나 주가가 상당 기간 오래 누워 있었고 또 올해 또 넷플릭스 또는 다른 OTT 신작들 우리나라 가성비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주가가 움직이던 것들이 워낙 2차 전지주들이 시세를 다 뽑아가서 아무리 뭐 드라마가 흥행을 해도 주가가 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올라갔던 것들이 내려오면 좀 내려갔던 것들이 올라오는 이런 좀 흐름들도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OTT 오늘 좀 못 간 건 아쉽지만 오늘 뭐 오후장에서 올라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대장은 뭐 시총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일 크지만 오늘 장중에 가장 빠르게 올라갔었던 2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산타가 오늘 만약에 상한가에 간다면 OTT가 일어날 것이고요. 만약에 스튜디오 산타가 뭐 보합이나 지금처럼 뭐 시초가에 비빌게다 끝나면 오늘 OTT는 안 갑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산타를 오늘 제가 좀 가이드 맵으로 좀 보시라는 거예요. OTT 얘가 급등을 다시 하면 테마가 일어날 것이니까 이쪽 종목들 시장 보면서 OTT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서 좀 맵을 설정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이 방산주들의 흐름 괜찮다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 콘텐츠주들 저희가 눈여겨봤었는데 일단 방미 관련해서 호재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좀 지수와 시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지수가 살아나는지도 보시고 이 종목이 살아나는지도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락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어제 다뤘던 그 3가지 종목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점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리뷰를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어제 하락 종목으로 다뤘는데요. 네, 어제 다우데이터, 삼천리 성광, 그리고 뭐 또 다른 종목도 재성홀딩스, 서울가스 이런 하락 종목들이 여러분들 처음 보셨을 거예요.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다음날 점하라는 것은 팔지도 못합니다. 팔고 싶어도 하한가에라도 팔려고 하는데 이거 물량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한가 잔량도 굉장히 많아요. 자, 다우데이터 보세요. 하루 평균 10만 주, 20만 주 거래되던 종목입니다.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선광, 세방, 삼철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거래가 그래도 많은 종목이었어요. 하루에 10만 주 거래되던 10만 주, 20만 주 거래되던 종목이 하루에 지금 하한가 잔량이 740만 주입니다. 이게 그렇게 계산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돼요? 20일 동안 팔아야 700만 주, 20만 주라고 치면 그죠? 30일은 계속 팔아야 요 700만 주가 맞춰줄 수 있죠, 그죠? 그만큼 이것이 반대 매매의 무서움입니다, 그죠? 반대 매매. 말 그대로 담보 물량을 잡지 못하면 이렇게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가를 내다가 팔거든요. 여기서는 정말 무자비합니다. 주가라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게 물론 상장 폐지가 제일 무섭지만 반대 매매라는 단어는 상장 폐지에 못지않은 굉장한 악재고요. 정말 그것이 뭐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나중에 뭐 하한가 3방 맞았는데 거기서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하한가 갈 때는 어제 같은 경우죠, 그죠? 얼른 하한가에서라도 마이너스 30%가 손실이든 40%가 손실이든 반대 매매로 인한 하한가는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손실폭, 낙폭, 뭐 반등 이런 거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물량이 그냥 시장가로 몇백만 주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다우데이터, 삼천리도 오늘 보시면, 자, 삼천리도 이 종목은 더해요. 하루에 거래량이 10,000주, 20,000주 되던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하한가 잔량이 70만 주죠. 이거 누가 풀어줍니까? 그죠? 그래서 이 거래량 없는 주식들 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삼천리, 다우데이터, 선광도 보시면 하루 평균 거래량이 3만 주 되던 종목이 상한가 잔량이 120만 주 쌓여 있죠. 그죠? 이틀 연속 하한가입니다. 선광, 또 서울가스, 이런 다 지금 하한가죠. 그죠? 하한가 잔량 50만 주 쌓여 있습니다. 거래량 하루에 10,000주, 20,000주 나오던 종목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상급등이라는 거죠. 올라갈 때는 6개월 걸립니다. 그죠? 6개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2월까지 여기까지 상승했다 칩시다. 물론 이상급등이지요. 가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스가 발견됐습니까? 서울가스에서 가스로 대박이 났습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수급이 밀어 올린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올라가니까 코스피 200 코스피 종목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덱스를 구성하는 자금에 들어가니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기관 수급이죠. 기관이 사고 싶어 산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인덱스 펀드, 인덱스 포트 구성하다 보니까 시총이 큰 놈들을 담다 보니 이게 걸린 겁니다. 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가가 이제 수급으로 올라가다가 말 그대로 이 폰지 흐름이죠. 폰지 같이 다단계로 주가가 기관이 참여한 다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다가 빠집니다. 자, 6개월 올라간 거 3일에 거의 다 내려왔어요. 하루만 더 한가 가면 반년 올라간 거 일주일도 안 걸려서 제자리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식의 무서움이에요. 반대매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저는 이런 급등 그리고 급락 이런 패턴인데 보유를 하셨던 분이든 안 하셨던 분이든 이 방송을 보신다면 반대매매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한가에서라도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이 반대 매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짚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반대 매매로 인한 하한가는 무조건 피하셔라, 도망치셔라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리뷰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저희가 좀 공략했던 종목들은 반대로 좀 오르고 있어서 마음이 좀 그러네요. 메지온과 플리토, 하나솔루션 세 가지 종목들 살펴볼 텐데 메지온은 저점 높여가면서 전고 돌파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플리토 역시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뷰 진행해볼까요? 네, 메지온 어제 또 똑같이 말씀 좀 드렸던 거 좀 다시 리바이벌을 좀 해드리면 주가가 안 빠지죠, 그죠? 이렇게 오늘 같은 날 또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 차트를 보실 때 종목의 최고 보조 지표는 볼린저 밴드,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아니다. 지수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최근 4일 연속 8%가 빠졌어요. 지수가 폭락이 8%가 나왔습니다. 4일 동안 주가가 안 오른 종목도 8%를 번 거예요. 그죠? 지금 종목이 4일 동안, 5일 동안 제자리에 있습니다. 메지온 어때요? 지금 주가가 한 3, 4일 전 주가죠. 어제 올라오면서 음봉을 회복했죠. 이거는 10% 오른 거나 진배 없어요. 오늘 보합인 종목들이요? 오늘 3% 오른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죠? 지수가 이평선이 다 깨졌습니다. 메지온은 5일선을 타고 있죠. 항상 시장과 비교해서 보면 종목이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센 종목이고요. 메지온 왜 쓸까요? 실적이 좋아서 아니요. 바이오 실적주 거의 없습니다. 바이오는 말씀 좀 드렸죠. 주가가 올라가면 되나 보다. 안 되면 주가 떨어지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맹단점이 있어서 올라갈 때도 끝도 없이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뭐가 좀 되는 분위기네요. 그래서 이 폰탄 치료제 전 세계 최초 치료제 이게 만약에 메이드가 되면 약 하나의 단가가 한 1억 한 5천 정도 하거든요. 희귀의약품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재료적 기대감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메지온 좀 보셔도 되겠다. 대신에 손절메카는 확실히 바이오는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플리토도 어제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주가가 기네요. 이거는 번 거죠. 그죠? 오늘 3%면 오늘 15% 올라간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5일선을 잘 타고 가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나왔던 공급 계약 어디? 몰라요. 엠바고 걸렸죠? 그 엠바고는 주가에 좋은 것이다. 주식은 신비로워야 된다. 다 알 때 떨어진다. 모를 때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블리토도 그러한 계절적 기대감이 계속 주가를 버티고 기관 투자자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표현 좀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AI주들 셀바스 다시 움직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AI주들은 보시면 코난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주가입니다. 자, 정말 신기루 같죠? 정말 챗 GPT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구글, MS, 뭐 미국의 중국의 뭐 바이두까지 전 세계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뭐 전 세계 모든 유수의 기업들이 다 챗 GPT, AI, 챗봇을 만든다라고 하실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코난은 1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주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죠? 다른 종목들 이런 거 수두룩하게 쌓였어요. 대장주가 이렇게 빠졌으니 다른 거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플리토, 개별 모멘텀, 굉장히 좋은 기업 잘 찾아낸 것 같습니다. AI주도 저는 요거 하나 말씀드렸죠. 그죠? 끈질기게 하나만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좋은 결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서, 뭐 방송이지만 여러분들 계속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솔루션 괜찮아요. 뭐, 방산주가 오늘 대장주이긴 하지만, 뭐 태양광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풍력주들도 슬슬 바닥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요런 쪽이 다음, 오늘은 자, 2차 전지가 내줬죠. 다음 계주 주자가 방산이었죠. 그죠? 다음 주자, 저는 아마 태양광 풍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큰 범주 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도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범주 내에서 태양광, 풍력, 원전이 자꾸 지금 껐다 가라앉았다 막 주가가 원전의 주가 빠르죠. 지금 유질 통령이 미국 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원전에 대한 뭔가 좀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특허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줘야 우리가 좀 세일즈가 다른 나라에 미국에 팔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좀 세일즈가 가능합니다. 특허 문제를 좀 잘 해결하고 나오면 그때 원전주들은 좀 갈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미국에서 성과를 기대하면서 매매하는 것 자체도 좀 힘들어요. 그죠? 만약에 안 되면 또 실망 매물로 최근에 그거 조금 올랐다고 오른 거 그냥 다 토해낼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도 보셨잖아요. 조금 올랐다고 그냥 중국과 관련해서 그냥 노이즈 한번 나오니까 그냥 제자리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원전주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권해드리고 싶진 않고 그냥 다른 타자는 그냥 태양광 풍력적으로 안전하게 좀 재료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쪽은 안전하게 하나솔루션 좀 리뷰를 계속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는 2차 전지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넘어가는 흐름들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시장과 대비해서 강한 시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아까 우리가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를 말씀 좀 드리고 OTT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OTT 쪽 한 번은 가줄 것 같습니다. 가줄 것 같고 오늘 시장이 2% 밀렸으면 많이 밀렸어요. 지수도 뭐 급반등, 뭐 드라마틱한 반등은 좀 힘들죠.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만 빠지지도 않아도 이제는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지수가 빠진다면 지금 837포인트 코스닥이 2% 정도 밀려 있는데 마이너스 1%에 끝나면 1%라도 반등을 한다면 그 중심에는 충분히 OTT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키스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스트 일단 계속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별들에게 물어봐가 드라마가 제작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OTT사와 지금 방영
어디로 할지 좀 판권 말 그대로 이제 가격 흥정을 하는 거죠. 얼마 줄 거야? 누구 이렇게 뭐 OCN으로 가겠습니까? 그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이쪽으로 지금 계약 타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TVN으로 갈 겁니다. 방송 편성은 아마 TVN 쪽으로 이거는 거의 확실시되는 재료인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500억 텐트폴 이러한 대작일 촬영이 끝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모멘텀이 돼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SM과 하이브 그리고 카카오 M&A는 끝났죠. 이제 카카오로 갔습니다. 그죠? 카카오에서는 아마 키스트를 팔 거예요. 키스트 SM, CNC를 매각할 걸로 공연화했기 때문에 비주력 사업. SM에 키스트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키스트는 배우 매니지먼트,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그죠? 결이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M&A 모멘텀, 인수합병 이슈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SM M&A는 끝났지만 키스트의 합병은 남아있다. 그래서 PF들이 뭐 회사에 뭐 왔다 갔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죠. 넷플릭스에 의한 일단 시대적인 기대감, 업황적인 기대감 플러스 이제 종목에 대한 기대감, 드라마 텐트폴 제작 완료 플러스 M&A 모멘텀.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종목으로 치면 지금 모든 것들이 버릴 거 없는 것들 같아요. 버릴 게 없다. 재료도 수급이든 뉴스든 모든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도 좋잖아요. 주가가 저 밑에서 지금 처박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찍어도 뭐 손실 날 일은 없겠다. 예. 대충 뭐 찍어도 되겠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볼 종목들은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 좀 있어요. 노란톡방에서 또 시간 되면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강한 상승 보여줄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수와 종목 대응 전략들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이무학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 두 종목뿐인데 그중에 한 종목이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예. 덕양산업입니다. 3월 예. 30일에 공략을 예. 하기 시작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 또 예. 총 수익률이 41%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KC 코트렐은 어제 저희가 예. 제시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 하루 만에 9% 수익을 냈거든요. 예. 보시면 오늘 장에서는 조금 빠지고 있지만 어제 공략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 예. 전략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덕양산업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리튬 메탈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현재 BMA 부분들, 그러니까 배터리 현재 관리 시스템을 납품하는 그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고체 관련된 이슈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방문하는 어떤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주로서 어떤 인기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덕양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를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현재 한번 급등해줬다가 이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줬다가 조정을 보여줬다가 미리서 반등을 좀 조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제 이제 급등을 좀 해줬죠. 그래서 갭상승이 어제 시가이기 때문에 나와줬다가 아랫꼬리가 달렸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서는 이 아랫꼬리가 나른 부분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종가에 많이 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 공략에 플러스 한 5% 이상 수익을 보고 오늘 상한가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이제 매도가 현재 마디매매 제시는 5,250원에 그 현재 매도 목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한가를 갔지만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은 이제 추가 상승을 좀 하겠지만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한 차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있어 보인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대 양봉의 중심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재매수 시점을 좀 삼가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오늘 내일 차익 실현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종목, 제가 미국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덕양산업하고 약간 비슷하게 한 차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군도 노란톡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양산업이 먼저 갔을 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KC코트레일입니다. KC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장중에 상한가를 좀 실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는 5일선이 이제 터치되는 흐름들 진행이 되면은 2, 3일 뒤에 다시 한번 공략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 매매 타이밍이 약간 궁금하시면은 노란톡에 오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덕양산업과 KC코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매매 방법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1234 입장 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바로 수급 시그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자, K2 전차 수출 모멘텀이 있는데요. 장대 양봉으로 박스권을 돌파해준 이후로 오늘 4%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연일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점점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우리가 이 태조 이방원이라고 한다면 이 여러 가지 섹터들 중에서 그동안은 2차 전지가 독보적이었는데, 그 다음 흐름으로 한번 방위산업, 방산주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방산 어떨까요? 예, 아직 오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가능하고, 또 눌림목 조정이 오면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방산 부분들이 가장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어떤 그 파급 효과가 많이 크죠. 그래서 한미일 어떤 공조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언들을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전쟁 물자를 제공할 수 있다. 또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강경 발언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방산의 이제 중요성이 이제 증가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번 이 방산 관련된 수출에 4대 핵심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국방 TV가 아니고 또 밀리터리 유튜브도 아닙니다. 근데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자, 로우 전쟁에 대한 나토 연합의 동진 정책을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부분들이 이제 나토 연합이죠. 그러니까 현재 북미하고 현재 유럽에 대한 어떤 현재 군사 동맹에 가까운 건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을 했고요. 이제 올해 4월 달 며칠 전이죠. 4월 달에 핀란드
미국가 이제 가입을 하면서 전선이 더 확대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또 되고요. 그래서 전선이 계속해서 현재 위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그 소련에서 입장에서는 현재 그 발트해 이렇게 스웨덴, 핀란드 위에 이제 바다가 부동해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좀 다 막히고 있는 상황이 되고 또 흑해도 다 막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러시아의 봉쇄 정책이 굉장히 이제 주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크라이나까지 만약에 이게 넘어가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 러시아 쪽의 지방을 또 공략을 좀 하는 전쟁이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수출하는 부분들이 K9 현재 자주포가 최초로 수출이 되면서 거의 러시아의 반기를 드는 현재 동유럽 국가에 거의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또 군사 무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패권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남중국해 분쟁도 있지만은 현재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들은 뭐냐면은 섬끼리 연결해서 현재 해양 방어선을 1차, 2차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거의 미군 1차 방어선 보면 오키나와 2차 방어선 보면 괌,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섬을 중심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특히 남중국해를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가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팽배하면서 군비 증강을 나름대로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중동도 현재 시아파 수니파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길러진 강경파들이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군 같은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예멘 반군 때문에 골치를 썩히고 있고요. 또 현재 중국, 인도 같은 경우도 파키스탄하고 사이가 안 좋고 또 중국이 인도를 어떤 포위 전략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파키스탄하고 협력을 한다든가 스리랑카하고 협력을 한다든가 방글라데시와 협력을 하면서 인도를 포위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또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동이나 인도 쪽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시동을 걸는 건 아니지만 공군 쪽의 입장에서는 FA-50 경공격기, 그러니까 훈련기로 현재 되고 있는데 이게 무기만 장착하면은 공격기, 그러니까 초음속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워낙 가성비가 싸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에서 거의 유용한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국 항공우주가 거의 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고의 어떤 최근에 나와 있는 KF-21 보라매 사업 이거는 스텔스 기에서 성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 2에서 3. 그러니까 미국의 최신의 공격기 FA-35 이런 공격기보다 거의 근접한 어떤 기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중형 항공모함까지 장착하는 최근에 이제 결정이 됐던 사항인데 여기서 FA-50을 대체하는 35를 대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련하고 미국을 장악했던 그 시장을 거의 잠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는 우주 항공과 함께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K9 자주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군사 무기가 최고로 현재 각광을 받았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인데 이제 노란 쪽 보시면은 여기서 쐈던 것들이 연평도에 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맞받아서 쐈습니다. 자주포로 쐈는데 이렇게 들에 떨어진 모습을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도 못 맞췄다면서 우리나라 무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 보시면 고폭탄이 있어요. 이게 터지는 하늘에서 터지는 그 폭탄이 이제 반경 40m, 50m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환산했을 때는 거의 전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TV에 현재 케이블 TV에 이만갑 TV에서 보면은 이것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평양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난리가 났었다. 그대로 조용한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거 가지고 세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는 대박을 쳐가지고 K9 점퍼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거뒀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KT 전차가 있는데 현재 최근에 이제 전쟁에서 이걸 보셨죠. 현재 이게 이제 대전차 미사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소련제가 거의 전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있는데 우리나라의 K2 전차는 능동 그러니까 여기서 TV에 보시면 빵빵 이렇게 노란색 터지는 어떤 연막탄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회피 기능이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자동적으로 이제 반대로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KT 전차가 이제 최고의 전차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업체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철도 레일 뭐 여러 가지 에코 플랜트를 하고 있지만은 KT 전차가 워낙 좋은 종능이 있기 때문에 거의 유럽의 전선을 다시 재편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저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거의 막 100만 주, 200만 주씩 어마어마하게 좀 사고 있습니다.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뭐 단기 고점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조정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현재 다시 한번 이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약간 숨고르기 하고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기존의 어떤 그 천여문이나 정도 되는 어떤 그 실적 그 현재 전체 K2 전차에서 수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에다가 추가 수주 가능성도 뭐 중동이나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눌림목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K9 점퍼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부터 KT 전차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까지 짚어주셨고요. 눌림목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포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봤고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자, 이 천궁2와 한국형 아이언돔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시장이 좀 다소 지난주부터 약세로 흘러가고 있지만 오늘 장에서 역시나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이유 방산주기 때문입니다. 연일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방산 쪽으로 역시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K방산의 힘을 방금 배웠잖아요. 이 기업은 또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현재 천궁2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죠. 그래서 대단히 효자 상품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폴란드에서 와가지고 현재 그 KT 전차, K9 자주포, 그다음에 FA50 경곡기를 구매를 하고 요거를 주라고 한 겁니다. 천궁2를. 우리가 이거 필요하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공격용 무기잖아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최근에 뭐 기조가 바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LIG 넥스 부분들이 이제 천궁2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그 이제 고고도 쪽의 어떤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고도 150km 이상, 뭐 대기권 100km 이상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천궁2나 뭐 이런 부분들은 고고도까지는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유격을 못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간 중고도 이상 정도는 충분히 이제 그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완벽하게 어떤 구축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국형 아이언돔을 완벽하게 어떤 그 구축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이제 실전에 배치되면은 현재 북한에서 장사점포로 서로를 불받아 만들겠다.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럼 다 요격기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야 우리 핵 공유 좀 하자. 그러면은 이제 중국, 일본은 북한은 완전히 이제 게임 아웃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천궁2가 이제 수출 가능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LRG 넥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감시 성찰 기능, 지휘 통제 통신 기능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센서 기능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갖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게 우주 방산 우주까지 확대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LRG 넥슨이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 관련해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LRG 넥슨이 유상호 항법 시스템에 대한 국책 과제를 수행을 좀 하고 있는 그 사항이 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모빌리티 기능 현재 그 부분에 가장 정밀 지도를 할 수가 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모빌리티 부분들도 있고 또 저궤도 위성에 관련된 어떤 기술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 어떤 우주 산업의 가장 획기적인 부분이고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RG 넥슨이 지금은 힘이 없지만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급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천궁2를 개발해갖고 한국형 아이언돔을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동 수출도 있고 또 유럽 수출도 길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 열릴 수도 있고 폴란드에서 OK를 또 이걸 또 수조연에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구매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LRG 넥슨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지 어떤 흐름이지만은 현재 조정이 오면은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약간 이격이 되면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 이후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약간은 현재 방산이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좀 더 길어질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LRG 넥스원까지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잡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좀 시그널이 모두 방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역시나 S&T 다이내믹스인데요. 방산 관련된 기업입니다. 역시나 또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4%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연일 좀 올라주면서 최근에 좀 소리 없이 오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방산주들 지금 시점에서 관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공격적인 매매를 해야 될지 눌림목을 같이 한번 잡아보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 S&T 다이내믹스는 S&T 중공업이 사명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S&T 모티브를 이야기를 했고요. S&T는 그 그룹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거의 방산에 특화가 됐고 조선 그다음에 중공업 쪽으로도 특화가 됐습니다. S&T 다이내믹스가 하는 부분들은 알다시피 여기 보면 자동포가 보이죠. 각장 해군이나 공군 그다음에 육군 관련된 장갑차, 기갑차, 무기의 앞에 장착하는 각종 기관포를 전문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K9 자주포, KT 전차에 대한 핵심적인 엔진 옆에 변속기인데 변속기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2에 대한 어떤 납품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S&T 다이내믹스를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S&T 다이내믹스는 대형차 부품뿐만 아니라 각종 선반기계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산업에 특화됐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늦게 약간 이렇게 한번 시세가 폭발을 했죠. 근데 장중에 한번 밀렸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 국면에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하루 이틀 숨고르기 뒤에 한 번 더 약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제 뭐 시세가 뭐 진행이 되는 어떤 초입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급 시그널 방산을 테마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후에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 대응 전략 함께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이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